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TV입니다. 어제는 미국 증시가 또 요동을 쳤죠. 한바탕 요동을 쳤습니다. 제가 이거 녹음해서 방송하던 그 시각 자체가 굉장히 늦은 시각이어서 미국 증시가 많이 오르나 보다 했는데 갑자기 급락을 하더니 또 급등을 했다가 또 보합권으로 쪼그라들면서 마무리를 했는데, 오늘은 어제보다는 좀 더 흐름이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나스닥 선물지수가 아까 맨 처음에 자료 준비할 때, 이 영상 준비할 때 1.3% 4%대였는데 지금 이제 1.5%대로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오늘은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제 발표가 나오고, 또 내일 한국 증시가 이제 옵션 만기일이어서 약간의 변수가 조금 있긴 하지만, 지금은 지나치게 많이 빠진 것에 대한 그 어떤 보상 심리 같은 게 좀 작용을 하면서 저점 매수가 좀 들어오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뭐 이유와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맞물려서 이제 움직이고는 있는데, 결국은 수급이 좀 안정돼야 하고 시장에 이제 먹을거리가 많아야 되는데 지금은 좀 그렇지 못한 것 같고요. 1분기에 지금 오늘 우리 그 투자 좀 하시는 종목들, 위메이드, YG 엔터테인먼트, 그다음에 강원랜드가 오늘 실적을 발표했어요. 잠정 실적을 발표했는데 세 종목 모두 다 좀 좋지 않았습니다. 뭐 시장에 일단 예측치보다 한참 못 미친 실적을 발표했는데, 여기에 대한 이제 시장의 반응은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그런데 Y젠터가 또 시간외에서 많이 빠졌고, 제가 볼 때는 일단 Y젠터의 실적이 조금 가장 실망스럽게 느껴지고요. 강원랜드는 이제 좋아질 일들이 너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주가가 하방을 분명히 다질 거라고 보고, 위메이드는 그 썬데이 토즈 인수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오늘 뭐 착시 효과다, 이 어닝 쇼크가 착시 효과다, 이런 그 내용의 기사도 보이고, 그래서 일단 위메이드는 뭐 그냥 괜찮을 것 같고요. Y젠터가 어차피 1분기 실적 좋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됐었기 때문에 2분기 실적에 대한 이제 기대 심리가 작동하게 되는 타이밍, 뭐 이번 주 지나서 다음 주쯤 될 것 같아요. 이번 주 13일까지 감사보고서 마무리되고 그러면 다음 주쯤부터는 뭐 다 잘 갈 겁니다. 특히 강원랜드가 이제 2분기 실적에 대한 그 기대치, 뭐 위메이드, YG 다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이따가 이제 제가 왜 위메이드, YG, 강원랜드를 1분기 실적이 지나가는 시점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번 주 지나는 요런 시점에서 왜 주목해야 하는지를 말씀드렸던 이유를 이따 이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뭐 실적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자, 코스피는 오늘 360 종목이 올랐고 502 종목이 빠졌습니다. 0.17% 하락 마감했고요. 코스피 100은 0.02% 올랐으니까 시총 상위주들이 좋은 흐름이 나왔다는 거죠. 코스닥은 718종목이 올랐고 643 종목이 빠졌습니다. 1.19% 많이 올랐습니다. 어제 코스닥이 좀 더 좋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코스피가 좋았고, 특히 코스닥 150이 2.49% 급등이 나서 오늘 코스닥은 시총 상위주들이 흐름을 주도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수급인데, 코스피는 개인만 매수가 들어왔고, 코스닥은 기관만 매수가 들어왔는데, 기관 중에서 이제 금투와 연기금이 오늘 코스닥 시장을 이끌었습니다. 오늘 미국 시장이 워낙에 뭐 변동성이 커서, 근데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2.51% 올랐습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0.09% 내렸고, 국제유가는 3.23% 하락을 했습니다. 코스피는 미국의 국채금리가 2%대로 하락한 가운데 미국의 물가지수 발표를 앞둔 경계감 속에 약보합 출발한 이후 장중에 미국 지수 선물이 강세를 보임에 따라 상승 전환했지만, 이후에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다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나오면서 7일 연속 하락 마감했다는 분석이 나왔고요. 코스닥은 어제 나스닥 지수 상승 영향으로 장중에 기관이 순매수 전환하면서 5일 만에 상승 마감했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코스닥은 어제 미국의 기술주 반등세 그리고 저가 매수세 유입에 힘입어서 상승 마감했다. 이런 제목으로 투매 심리가 잦아들며 어제 미국 나스닥 기술주가 반등세를 보인 가운데 상승 출발한 지수는 저가 매수세 유입 그리고 기관 중심의 순 매수세에 힘입어서 1.19% 상승 마감했다. 그리고 반도체, IT 업종이 급등세를 보였고 러시아 원자재 수출 금지 소식에 플라스틱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다는 그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자, 시총 상위주 보면 코스피는 제법 여러 종목이 빨간색이죠. 특히 LG화학이 3.79% 많이 올랐고 카카오와 기아, 특히 카카오가 오랜만에 2%대 상승이 나왔고요. 그리고 빠진 종목은 KB금융이 1.9% 하락을 했고 또 셀트리온은 보합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코스닥은 딱 한 종목, 두 종목 파란색, 에코프로비엠과 천보가 하락을 했고요. 펄어비스와 위메이드가 보합, 그리고 나머지가 다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와 게임이 오늘 좋지 않았다는 거죠. 다른 종목들 엄청 잘 갔는데 특히 HLB가 7%대, 리노공업이 4.88, 동진세미캠 4.82, 오늘 IT 반도체 이쪽이 좋았고요.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도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코스피 업종 상승 업종은 운수창고 업종 혼자 2%대 상승을 했는데 대한해운이 9.87%, 인터지스 8.37%, KCTC와 펜오션이 7%대 올랐고요. CJ 대한통운도 4.53% 많이 올랐습니다. 하락한 업종은 보험 업종이 제일 많이 빠졌는데 메리츠 화재가 10%대 하락, 흥국화재 우선주가 4%대 하락했고요. 코스닥도 운송 업종이 가장 좋았습니다. 6.92% 올랐는데 태용로직스가 상한가 나온 바람에 이렇게 됐다고 봐도 되고요. 또 SGNG가 6.9% 올랐습니다. 종이목재 업종도 좋았는데 이 동아기업이 좋은 흐름이 나와서 그랬고요. 건설 업종이 가장 안 좋았는데 상지카일룸이라는 종목이 4.42% 하락했고 또 KD 3.49, 일진파워, 동신건설이 3.3%대 하락을 했고요. 코스피 의약품은 오리엔트바이오가 9.78% 올랐고 파미셀이 6.25% 올랐습니다. 그리고 SK바이오사이언스가 오랜만에 3.77%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빠진 종목은 일동홀딩스가 6%대, 일동제약이 4%대 하락을 했습니다. 코스닥 제약은 인트론바이오가 9%대, LNC바이오가 8%대, ABL바이오, NK맥스, 한국파마, SCM생명과학이 5%대 상승을 했고요. 빠진 종목은 브릿지바이오 테라퓨틱스가 3%대, 지노맨컴퍼니, PCL, 바이오FDNC, TNR바이오팹, 아스타가 2%대 하락을 했습니다. 공매도는 1153억 원이 줄었고 코스피의 LG생활건강, 코스닥의 동진세미캠이 크게 늘었습니다. 그리고 공매도 거래 대금 상위 종목 보면은 코스피가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기아, LG생활건강, KB금융순이었고요. 코스닥은 LNF, 시젠, 동진세미캠, 에코프로비엠, 천보순이었습니다. 거래 비중 상위 종목은 코스피의 LG생활건강, 후성, 넷마블, 호텔신라, 코웨이 순이었고요. 코스닥은 CGN, 유니슨, 톱텍, 천보, 서울반도체 순이었습니다. 자, 오늘 코로나 약 없어도 성장, 셀트리온 주력 바이오시밀러 살아난다 이런 제목으로 셀트리온 실적 전망을 쭉 얘기를 했는데 코로나 약이 그렇게 재미를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21년, 22년, 23년 지금 매출액 그다음에 영업이익, 순이익 순인데 다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매출액이 작년에 1조 원 넘어 1조 9천억 원, 올해 2조 2천억 원, 내년에 2조 5천억 원대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지금은 아주 좋은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시장의 기대가 아주 좋은 상황이라서 일단 이런 시장의 기대가 시장은 기대감에 움직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시장의 기대가 좋은 것은 상당한 호재로 작용을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시장에서 이런 기대감을 계속해서 가지고 간다면 당연히 주가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 위메이드 실적을 보겠습니다. 위메이드가 이제 오늘 실적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 매출액이 지금 보시면은 1310억 원을 1분기에 발표를 했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72%가 늘었습니다. 아주 좋은 실적을 발표한 것처럼 보이지만 영업이익을 보시면 64억 9,400만 원을 발표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76%가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매출액 1310억, 영업이익 64억 원이 어느 정도인 거냐? 시장의 기대치를 봐야 되겠죠. 시장의 기대치를 봤더니 1분기에 매출액이 1285억 원이니까 약 30억 원 정도가 더 많이 나온 거고요. 영업이익이 예상치 컨센서스가 265억 원이었는데 형편없이 나온 거죠. 어닝 쇼크 수준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위메이드 최악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가 흐름은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자, 이제 위메이드는 약 150억 원의 라이센스 매출이 지난해 4분기에 일시에 잡힌 탓이라고 설명을 했다. 일반적으로 라이센스 매출이 계약 기간 동안 분할해서 재무제표에 반영되는데 감사인 의결에 따른 회계기준 변경으로 지난해 4분기에 한꺼번에 반영이 돼서 이제 그렇다는 거고,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영업이익에 포함을 시키더라도 그 빠져나간 부분만큼을 1분기에 포함시키더라도 증권사의 추정치에는 20% 정도 못 미친다. 그 이유가 뭐냐? 위메이드의 실적을 견인했던 미르4의 매출이 하향 안정화가 되고 있는 가운데, 그러니까 더 낮아지지도 않고 위로 올라가지도 않는, 그냥 점점 조금씩 내려가면서 이제 안정화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인건비 부담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위메이드 플레이, 이제 예전 썬데이 토즈의 임직원 415명을 포함해서 1분기에만 전체 인원이 500명 이상 늘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178%가 늘었다는 그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영업 비용의 35%가 인건비가 되더라라고, 이제 이걸 연결 기준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위메이드는 위믹스의 글로벌 위상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 더 공격적인 인재 채용을 이어갈 거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오늘 장현국 대표가 지금은 위믹스를 1등 블록체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공격적인 전략을 실행해야 할 때라면서 좋은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신규 채용뿐 아니라 M&A 같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1분기 플랫폼 매출이 지난해 4분기보다 47%가 늘었고, 하지만 시장의 기대치가 이보다 더 높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기대에 못 미쳤다는 거죠. 그래서 위믹스 플랫폼 지표가 주춤하는 것은 여러 가지 우려 때문이다. 우려 요인이다. 그래서 1분기에 위믹스에 탑재된 게임이 7개, 그래서 지난해 4분기보다는 3개가 늘었지만 월간 활성 이용자가 줄었고 27%, 그리고 탈중앙화 거래소도 이용객이 31% 줄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번 1분기 실적에는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반영돼서 좋지 않았지만 그 게임을 이제 출시하는 게임 자체가 계속 위믹스에 출시하는 게임이 늘면서 올해 지속적으로 매출이 성장하게 될 거라는 그런 이제 대표의 이제 자신감 넘치는 그런 반응이 나왔던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위메이드의 창립자 박관호 이사회 의장이 약 300억 원 규모의 위믹스 토큰을 이제 매입하기로 했답니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가 지난달 월급과 올해 주식 배당금을 모두 위믹스 매입에 사용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서 창업자까지 나서서 위믹스 투자자의 신뢰를 높이겠다고 팔을 걷어붙이면서 위믹스 생태계 확장을 위한 기반이 굳어질 거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6개월간 300억 원 규모의 이제 위믹스 토큰을 매입해서 1년 동안 락업을 걸 예정이라는 겁니다. 이제 처분하지 않겠다는 거죠. 1년 동안.
자,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많은 회사들이 이 CEO 리스크라는 걸 떠안고 있고, 뭐 요즘에 보면은 뭐 우리은행도 그렇고 직원들의 뭐 일탈이라기보다는 범죄 행위들이죠. 그래서 회사가 문을 닫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저번에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그런, 뭐 요즘에 우리은행 같은 그런 횡령 사건이라든가 이런 게 많은데, 또 어느 정도 주가가 올랐을 때 주식을 팔아치우면서 주가를 더 하락시키는 그런 CEO들도 있는 반면에, 위메이드의 그 이 대표나 이 이제 고위직에 있는 이 직원들이 그런 것들이 전혀 없는, 아주 그 CEO 리스크를 없애는 투명한 그런 어, 어떤 경영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하나만 보고서라도 투자를 할 때 아주 큰 위험 부담 하나를 지우는 그런 상황이라서, 뭐 투자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신뢰가 가는 그런 이 경영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소식도 오늘 나왔습니다. 에코프로와 또 에코프로 BM의 전 현직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주식 거래로 부당 이득을 챙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CEO 리스크, 어,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건데, 그게 하필이면 이제 에코프로 BM의 현 상무가 2020년 1, 2월에 이제 에코프로 BM 주식을 매매하면서 1억 5,700만 원을 취득했고, 이때 차명 계좌를 또 이용했다고 하는 그런 소식이 오늘 또 나오면서 에코프로 BM의 또 전망을 어둡게 하는 그런, 뭐 전망을 어둡게 한다기보다 이건 다 지나간 일이니까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을 건데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씁쓸한 그런 소식이죠. 회사를 둘러싼 안 좋은 소식이 이렇게 나오니까.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YG엔터의 또 실적도 봐야죠. 그래서 YG엔터의 오늘 실적을 보니까 매출액이 755억, 그리고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22%가 줄었고요. 영업이익은 61억 원 발표를 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36%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1분기 실적은 지금 YG엔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닝 역시나 쇼크 수준으로 나왔는데, 이거를 어, 시장의 컨센서스하고 한번 비교해 보면요. 일단은 매출액은 지금 755억 원이 나왔는데 시장의 기대치는 829억 원이었습니다. 그마저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14.5% 정도가 준 수치였는데, 이게 755억 원으로 나오면서 22%가 하향된 그런 발표를 했고요. 굉장히 원래 안 좋을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더 안 좋게 나왔습니다. 영업이익이 시장의 기대치는 87억 원이었는데 61억 원이었으니까 상당히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어닝 쇼크예요. 어닝 쇼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1분기 실적이 어느 정도 안 좋을 거라고 예상이 돼서 지금 최근에 주가가 빠졌는데, 너무 안 좋게 나오는 바람에 이게 어떻게 작용을 할지 주가에 그런 좀 걱정이 되고요. 2분기는 보시면 영업이익이 64%가 늘 걸로 예상이 되고 3분기는 106%가 늘 걸로 예상이 돼서 2분기 이후에는 뭐 전혀 걱정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까 위메이드도 2분기 때 67% 영업이익이, 매출액은 133%가 나올 걸로 예상이 됐고, 또 3분기에는 매출액 164%, 영업이익은 거의 200% 성장하는 것으로 나왔는데, YG 엔터도 2분기, 3분기의 영업이익 그 증가가 아주 클 것으로 예상이 돼서 아마 이런 것들이 이제 곧 반영되는 그런 시점으로 전환이 될 겁니다. 자, 강원랜드도 실적이 오늘 나왔죠. 그래서 강원랜드 실적도 보면요. 매출액이 2,268억 원.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32.8%가 늘었고요. 영업이익은 105억 원으로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자, 뭐 중요한 것은 시장의 기대에 대비한 건데요. 시장의 기대를 딱 보니까
1분기에 매출액이 2,509억 원으로 예상이 됐는데 2,268억, 역시 시장의 기대치에 매출액이 못 미쳤고요. 영업이익은 시장에서 247억 원을 생각했는데 기대를 했는데 105억 원이 나왔으니까 완전 뭐 어닝 쇼크죠. 이 정도면 어닝 쇼크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강원랜드는 왜 이제 자꾸 아직도 기대할 게 남아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강원랜드 지금 이렇게 된 원인은 뭐냐 하면 1분기 중으로 이제 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이런 것들 규제가 그 해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됐었고 실제로 많이 풀렸잖아요. 그런데 강원랜드는 지금 하루 3,000명으로 이제 입장객 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루 3,000명으로 제한하는 거는 뭐냐 하면요. 그 강원랜드가 1일 입장할 수 있는 그 인원, 카지노 입장할 수 있는 인원이 6,000명이에요. 근데 이제 절반으로 줄인 거죠. 그러니까 그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이제 절반 카지노 게임석을 자리를 하나 걸러씩 운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닥다닥 붙이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절반만 3,000명까지만 운영을 하는 건데, 이제 사실은 3,000명이지만 뭐 3,000명이 꽉 들어차는 것도 아니고, 이제 거기서 안 오는 사람, 예약해놓고 안 오는 사람도 실제로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뭐 3,000명이 꽉 차진 않았겠죠. 그러니까 절반이 한 대략 한 40에서 45% 정도 운영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하루 운영할 수 있었던 그 이제 전체 풀로 돌렸을 때의 예상치보다 훨씬 적어진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아마도 이제 오늘 실적 발표했고 IR 나왔고 그런 것도 질문이 아마 뭐 기자들이 했을 거예요. 뭐 아니면 증권사 리포트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아마 했을 건데, 내일쯤 이 관련된 증권사들의 리포트가 아마 뭐 강원랜드, YG엔터, 위메이트 다 나올 텐데, 저는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이제 이 3,000명 규제를 아마 풀 거라는 거예요. 조만간에. 아마 뭐 이르면 지금 5월 며칠이죠? 5월 11일이니까 뭐 이르면 이번 달 안에 뭐 1, 2주 안에도 나올 수 있다고 저는 보고요. 그렇다면은 2분기 실적에 이제 그게 반영이 되는 거 아닙니까? 정상적으로 운영하게 되면. 그러면 5월, 6월에 그 매출액과 영업이익에 반영이 되면 2분기에는 진짜 폭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3분기는 더 올라가겠죠. 2분기는 반을 운영을 못했으니까.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컨센서스가 2분기에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2198%라는 놀라운 기대치가 형성되어 있는 겁니다. 3분기에는 391%거든요. 그러면 이런 정도의 그 영업이익 수준이요. 지금 1분기보다 2분기에 3배, 3분기에는 5배가 늘어나요.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이 정도 수준이라고 하면 분명히 잘 올라가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하는 거고, 이 정도 폭발력을 가진 종목들은 사실 많지 않아요. 그래서 강원랜드는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이제 올해 실적이 2분기부터 정상적으로 운영이 돼서 2, 3, 4분기에 계속 실적 그 매출액과 이런 것들이 늘어나게 되면 지난 2년간 2020, 2021년에 하지 못했던 배당, 강원랜드는 전통적인 고배당주죠. 3.5% 정도로 줬었는데 지난 2년 동안 배당을 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최소 4%에서 뭐 한 5%대까지의 배당도 기대해 볼 만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일단 하루 입장객 수의 정상화, 증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실적 기대감, 세 번째는 그로 인한 배당 기대감까지 살아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뭐 모멘텀이 아주 풍성하다고 봅니다. 여기서 더 빠지면 그냥 사면 되지 않나 싶고요. 연말까지 계속 가져가는 전략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급 볼게요. 오늘 셀트리온은 개인만 매수, 기관이 매도를 이끌었고 특히 금투가 매도를 많이 했네요. 그리고 연기금도 4,200주 정도 팔았는데 6일 연속 매도. 주가는 보합으로 마무리했지만 썩 좋은 흐름은 아니다 생각이 들고요.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 굉장히 좋았죠. 기관이 12만 주, 3일 동안 굉장히 많은 양을 사고 있는데 금투가 쫙쫙 사고 있어요. 아주 그냥 엄청 늘려가고 있고 어느새 6만 8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제약
오늘 외국인 기관에 양 매수가 들어왔고요. 똑같이 헬스케어처럼. 그리고 2,000원이 올랐죠. 그리고 금투가 이제 기관은 거의 대부분 기관 매수의 거의 대부분을 금투가 했고, 또 외국인도 15,000주 매수가 들어와서 일단 흐름이 이제 전환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위메이드 볼까요? 위메이드 오늘 역시 외국인이 여전히 매수를 하고 있고, 개인은 3일 연속 매도, 기관은 4일 연속 매도가 나왔습니다. 기관은 어제 15만 주 넘게 매도했던 것을 오늘은 13,000주 매도에 그쳤고, 연기금은 샀고 금투도 매도세를 좀 줄였고 그런 상황이고요. 개인이 좀 매도를 했네요. 일단 보합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들 매수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에코프로 BM 외국인이 3일 연속 매도, 기관이 오늘 매수로 전환. 그 매수 기관 매수의 주 세력은 금투였고요. 그리고 연기금도 조금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매수를 같이 거들었네요. 주가 흐름은 좋지는 않았습니다만 외국인 매도세에 비하면 나쁘지 않은 흐름인 것 같이 보입니다. Y젠터도 오늘 외국인이 매도로 전환했고 대신에 기관이 매수를 했는데, 역시 연기금과 금투가 기관 매수에 주 세력을 형성했고 개인도 약간의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오늘 장중에는 상당히 좋은 흐름 57,000원대까지 올라갔었는데 좀 눌렸습니다. 시장의 분위기가 좀 눌렸고, 특이한 거는 어제 외국인이 매수했던 YG엔터는 오늘 외국인이 팔고 기관이 샀고, 어제 외국인이 매도하고 기관이 샀던 JYP는 반대로 외국인이 오늘 사는 그런 흐름. JYP는 오늘 약간의 하락, 약보합 정도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Y젠터가 조금 더 흐름이 좋았지만 엔터주 쪽이 전체적으로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강원랜드 오늘 실적 발표하고 이제 좋진 않았는데 외국인이 매수, 기관과 개인이 매도했고요. 투신과 연기금은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어제 빠졌던 부분만큼만 살짝 채워넣는 수준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을 볼게요. 셀트리온은 보합으로 마무리했고요. 헬스케어도 보합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제약은 0.12% 100원이 오른 84,600원, 위메이드는 0.72% 500원이 빠진 69,200원,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은 0.23% 1,100원이 빠진 475,300원, Y젠터는 2.87% 1,600원이 빠진 54,200원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실적이 좋지 않은 게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보고 내일 좀 빠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원랜드 0.19% 50원이 빠진 25,700원입니다. 자, 일봉 차트 보면요. 오늘 셀트리온이 좋은 흐름이 장중에 좀 양봉으로 만들어서 좋은 흐름이 나온 것 같이 보이지만 위쪽에 21선에 딱 눌려 있어요. 아직은 약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MACD가 이제 기준선을 하향 이탈하면서 매도 신호가 나오는 그런 타이밍이 됐습니다. 헬스케어는 오늘 굉장히 좋은 흐름, 큰 양봉 3.4% 상승이 나왔지만 역시 21선에 눌렸습니다. 똑같아요. 셀트리온하고 비슷한 흐름으로 이제 21선에 눌린 모습이 나왔고요. 제약은 상승을 했지만 5일선에 눌렸습니다. 21선 저 위에 있어요. 아직도 멀었습니다. 그래서 제약은 아직도 약세가 그대로 차트에 그냥 보이는 그런 수준이에요. 좋은 흐름으로 개선되긴 했지만 그 좋은 흐름이라는 게 그동안 과하게 빠졌던 부분을 살짝 채워넣는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위메이드 그냥 약해요. 약세예요. 그냥 상승반전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와 같은 수준에서 형성이 됐지만 종가가 아직도 5일선하고도 거리가 좀 있고요. 11선, 21선 자리가 8만원보다 위에 있으니까 얼마나 많이 하락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밑에 RSI 보시면 이렇게 과매도 수준 구간에 떨어져 가지고요. 좀 흘러가고 있는데, 사실 이런 수준까지 RSI 지표가 빠지면요. 이거는 매수 신호예요. 매수하면 더 빠지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에코프로 BM은 흐름이 안 좋은 것 같이 보이지만 아래쪽에는 21선에 굳건한 지지를 받고 있고요. 위쪽에 11선에 좀 눌려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흐름이 그런 정도에 그쳐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가가 지난번 241선을 돌파한 이후에는 계속해서
3월 말에 한번, 그 다음에 4월 말에 한번 이렇게 21선 부근까지 빠졌을 때는 다시 급등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21선 부근에서 이틀 지지가 나왔는데 역시 지금 이 정도면 매수해도 괜찮은 자리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와이젠터 일봉을 보겠습니다. 와이젠터는 오늘 이제 윗꼬리를 이렇게 달고, 어제는 아랫꼬리 달고 오늘은 윗꼬리 달고, 481선 어제 지지가 밑에서 나왔다면 오늘은 5일선 11선에 강력한 저항, 그래서 밀려 내려왔고요. 내일은 아마 조금 하락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강원랜드도 이제 봐야죠. 일봉을. 강원랜드 보면은 어제 YG랑 좀 비슷하죠. 어제 481선 아래로 빠졌다가 지지를 받았는데 어제 윗꼬리 끝이 121선이었잖아요. 오늘은 쭉 밀려 내려오더니 정확히 121선에 멈춰 섰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방향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고 그냥 내일 하루 더 지켜봅시다 하는 그런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다시 그 미국 증시 선물, 나스닥 선물 보니까 1.36%,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보다는 조금 상승폭을 좀 줄이고 있습니다. 1.33까지 이제 내려왔는데, 지금은 뭐 시장의 어떤 분위기가 뭐 좀 가려고 하면 발목을 막 잡고 늘어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직은 진짜 뭐라고 이렇게 단정지어 말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상승 추세가 뭐 만들어진다거나 이런 거 전혀 없어요. 그래서 아직은 일단은 현금 들고 좀 눈치 보는 게 제일 맞는 것 같고요. 저도 지금 뭐 이렇게 매매를 하더라도 일단 기존에 있던 물량보다 더 늘리지는 않고 있어요. 뭐 그럴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시장이 계속. 그리고 또 한국 시장에 26일날 금융통화위원회가 있는데 이때 저는 주가가 좀 눌리지 않을까 싶거든요. 왜냐면 우리 시장이잖아요. 우리 시장에서 한국은행이 어, 기준금리를 올려버리면 굉장히 이제 좀 부담인 거죠. 그래서 시장이 한국 시장이 눌릴 거예요. 26일인데 그 주에. 그렇다면 지금 이제 이번 주가 하고 다음 주 정도가 시간이 남는 건데 그때 어느 정도 올라가고 나면 역시 다시 또 비중을 좀 줄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유럽 증시도 보니까 독일이 1.3%, 프랑스 2%, 뭐 많이 괜찮은 것 같아요. 이탈리아도 2%, 나머지 뭐 1%대에서 한 포르투갈이 0.5%, 뭐 0.5에서 한 2% 정도 왔다 갔다 하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영국도 0.8% 올라가고 있고 지금 현재 9시 26분 현재 그런 상황이고요. 이게 미국 선물, 나스닥 선물하고도 좀 비슷하죠. 1.3 아까 얼마였으니까 1.3 몇 퍼센트였는데 지금은 1.31%, 1.3% 조금 이제 그 지수 선물 지수가 조금 상승폭을 좀 빠지고 있어요. 약간. 그러나 뭐 선물 지수는 그냥 여러 가지 예상할 수 있는 뭐 것들 중에 하나일 뿐 실제로는 장 개장해 봐야 알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제 오늘 발표가 나옵니다. 그래서 경기 둔화에 대한 뭐 우려 이런 것들이 또 시장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인플레이션이 지금 사실 인플레이션도 계속 인플레이션 이제 올라가고 하다 보면 언젠가 올라갔다 내려올 거 아닙니까? 인플레이션의 상태는 심하지만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상황.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의 그야말로 피크아웃이거든요. 뭐든지 악재는요. 그 절대적인 수치를 보면 안 되고 정점까지 향해 가고 있느냐, 정점을 지나서 내려오느냐. 금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리도 계속 올라가는데 이제 올라가다 올라갈 만큼 다 올라갔네 하면 그때부터는 좀 어느 정도 주가도 하락세를 멈추고 이제 상승 반전하려고 하는 그런 기미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감안하면 경기도 마찬가지로 인플레이션도 이제 고점을 찍고 피크아웃 내려오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그러면 주가에도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해 봤을 때 이제 어느 정도 그렇게 멀리까지 내다보고 주가가 계속 폭락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 이제 상승 반전할 타이밍이 이제 다가오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생각해 보자.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은 이렇게 종목 수를 막 여러 가지 늘려놓는 것보다는 조금 집약시켜 놓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실적, 2분기 실적, 그 다음에 뭐 중간 배당 같은 그런 종목들도 좀 감안해서 좀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일정 비중으로 좀 담아놨으면 좋겠어요. 너무 어 이제 배당률이 낮고 이제 주가의 상승으로만 수익을 챙겨야 하는 그런 구조보다는 중간 배당, 분기 배당 이런 것들을 좀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 계좌를 꾸려나가는 데는 훨씬 유리하죠. 특히 올해도 이제 실적으로 움직인다고 봤을 때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들은 중간 배당이라든가 분기 배당이라든가 결산 배당이라든가를 책정을 할 때 그만큼을 계좌에서 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좀 감안해서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